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현입니다. 이번에는 영유아기에 보일 수 있는 행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적으로 재난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때가 되면 이제 태풍도 날라오고 홍수, 요즘은 이제 건조한 계절에는 산불도 많이 일어나죠. 보통은 이제 뉴스나 이런 거로 많이 접하게 되죠. 간접적으로 이런 재난 상황을 접하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영상, 화면이나 너무 불필요하게 세부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거는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이런 재난 영상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아이를 토닥거리고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 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불안해할 필요 없어 라는 거를 미리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아이가 밖에서 그런 영상을 접했을 때 크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이제 어떤 커다란 재난 상황을 접하고 났을 때 특히 이제 5세 미만의 아이들은 잠드는 걸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또 식욕이 떨어져서 밥을 잘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자꾸 짜증을 부리고 이유 없이 울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반항심을 보이고 화를 내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충분히 독립한 아이들인데도 이런 재난을 접하고 나서 부모한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악몽을 꾸고 자기 침대에서 혼자 자는 거를 거부하고 부모랑 같이 자려고 하고 그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퇴행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인데 갑자기 밤에 오줌을 싸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죠.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하는 그런 이제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다니던 유치원을 가기 싫다고 거부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은 이런 재난 사고를 접할 때 내가 이 사건으로 영향받을 일이 없다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나한테도 벌어지는 일 또는 심지어 나한테 벌어진 일이라고 개인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불안감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와 대화를 해서 이 사고는 우리와는 관계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라는 거를 잘 이해를 시켜서 아이가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아이들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이야기를 할 때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지진이라는 것은 지구가 속에 핵이 있고 멘틀이라는 액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각은 사실 그 멘틀에 떠다니는 거고 이 멘틀 위에 떠다니던 지각판이 이 지하에서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충돌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애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쉽게 그냥 지진이란 거는 땅과 땅이 마주쳐서 울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떨리는 거고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간단 명료하게 아이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가 단순하게 헛소리를 한다, 헛것을 봤다, 아이가 하는 말이니까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대충 무시하고 이제 부모가 할 얘기만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연령대에 맞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가 말을 할 때 말을 천천히 한다고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또 아이가 할 말을 추측하지 마시고 미리 추측해서 이 말을 하려는 거지, 너 이러려는 거지, 너가 이런 감정이지 이렇게 자꾸 추측해서 말하지 마시고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아이와 대화를 할 때 마음을 열고 아이가 하는 말에 집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그걸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특정한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걸 모습을 보고 아이의 감정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신과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벤틸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팠던 기억이나 자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다 말로 풀어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로 풀어내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면서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게 확 풀리는 걸 느낍니다. 아이들도
이런 자신의 감정을 뭐 그게 말이 됐던 그림이 됐던 장난감으로 갖고 노는 것이 됐던 스스로 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스트레스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연령대 아이한테는 그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가 이제 자꾸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묻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애가 호기심 또는 이제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지 않았나 보다 하고 좀 더 그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세세한 정보를 줄 필요는 없고 반복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디테일한 정보까지 아이들한테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가까운 곳에서 테러 공격이 일어났다. 요즘은 또 묻지마 폭력 같은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길을 가다가도 폭력 행위를 당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어른들도 사실 불안한데 아이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다 라는 거를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잘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마다 이런 재난 상황이 보도될 수 있기 때문에 TV 보는 거를 항상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테러라든지 또 이런 재난 상황이 이 큰 화면에 가득 채울 때 아이들이 화면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차단을 해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재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됐다면 아이가 그 재난 상황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그걸 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막 심하게 이제 분노를 하거나 그런 어떤 격한 감정을 내보이면 아이들은 더 불안해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어떤 감정을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특히 아이 앞에서는 그런 감정을 내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냥 일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재난지역에 구호품을 보내는 것을 돕게 하거나 또는 희생자들을 위해서 이제 돈이나 물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이가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뭐 특별하게 개인적인 경험과 결부시켜서 이런 재난 상황을 특별하게 받아들여서 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판단하기에 얘가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소아정신과 선생님한테 보내서 상담을 좀 받게 해서 그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이런 재난 상황은 우리에게 직접 닥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미리 이제 훈련도 하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아예 서면으로 화재 냈을 때 우리의 대처, 뭐 지진이 났을 때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붙여놓고 미리 예행 연습도 해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면을 작성을 할 때 아이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아이들도 참여를 시켜서 전략을 같이 짜보는 것도 아이를 안심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